했고요. 해볼게요. 저희 통계 10.1을 사용할 거고요. 10.1로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프링 6 사용하시거나 이럴 때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통계 10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압축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통계 10이 올라갈 거고요. 저희 서버에 따라서 저희가 XML이 변경되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압축 푸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연결해 줄게요.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서버가 있습니다. 요쯤에 어딨냐 서버 여기 있죠? 서버에 그 다음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하나 걸어줄게요. add 아파치 그 다음에 10.1 보시죠? 10.1 네, 10.1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브라우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C에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시면 돼요. 빈 바로 위에까지 빈 볼 때까지만 들어오시면 돼요. 자, 폴더 선택 그 다음에 JDK 선택 17 버전. 자, 그 다음에 피니시. 그럼 이렇게 통켓이 하나 올라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클로즈 하시면은 여기 서버에 통켓 10도 하나 올라간 거 보실 겁니다. 여기. 자, 다 올리셨을까요? 자, 10.1은 서버 포트를 좀 바꿀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서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10.01에 들어오시면 10.1에 들어오시면 서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준으로 63번째 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64번째 줄이네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8080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좀 바꿀게요. 왜냐면은 포트 또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 9 사용하는지 10 사용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요것만 909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쯤에 우리가 맨날 했을 때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때는 8080이었잖아. 근데 저거 바꾸시면 로컬호스트는 이제 9090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통계 서버 충돌도 충돌이지만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게 좀 작업을 해놨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뉴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통계 10에서는 어떻게 바뀌시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워크스페이스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웹 app 자, 이번에는 웹 026 언더바 이번에는 커먼스 언더바 파일 업로드 2 버전 2입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거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 1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커먼스 파일 업로드 2를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예 라이브러리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JSL까지 싹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JSL 여기 하나 올려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일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공부하실 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yes 누르면 되겠죠? 자, 미리 만들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내려가셔서 저희 폼XML은 똑같습니다. 폼XML은 어차피 저희가 디펜더시 다 바꿀 거니까 디펜더시스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해 줄게요. 자, 저희 뭐 나머지는 똑같아서 여기서 플러그인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ID 버전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티팩트 ID 메이븐 하이픈 컴파일러 3.11.0 됐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고요. 얘는 메이븐 설정이라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타겟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르 플러그인도 하나 걸어줘야 되겠죠? 아티팩트 ID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 얘는 3.3.2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SRC 들어가는데 웹 app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들어갈 거고요. 안에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톰캣 10에 웹 XML 첫 번째 줄 복사 맨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17번째 줄에 쭉 보시면 자카르타라고 되어 있는 애로 바뀌었죠. 6.0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웹엑셀을 설정해 줬으니까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패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10.0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클로즈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이거 근데 왜 빨간줄로 가지? 몰라. 자, 오른쪽 버튼 네임은 업데이트 프로젝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스냅샷 한번 할까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네, 6.0 안 올라가요. 원래 5.0으로 올라갑니다. 네, 원래 정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되셨고요. 저희 됐죠? 보시는 것처럼 얘는 6.0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6.0이 되지가 않아요. 이클립스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5.0으로 처리가 되는데, 왜냐면 톰캣 10이 뭐였어요? 5.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톰캣 10.1은 6.0인데 그냥 톰캣 10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워링 돌려보세요.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런온 서버 해주시고, 이번에 톰캣 10으로 10.1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뜨는 거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죠? 네, 이클립스에서 오류가 뜰 뿐입니다. 저거 체크하고 갈게요. 그냥 빨간 줄 뜨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만 체크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윈도우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XML의 밸리데이션, 여기에서 에러를 워링으로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네, 그럼 없어질 거예요. 자, 내려가시고 어플라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클로즈 할게요. 그러면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도 해봤고 헬로도 떴으니까, 자, 디펜던시 올릴게요. 디펜던시 잘 따라해 주세요. 디펜던 찾아서 올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좀 합시다. 자, 홈엑스엠엘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디펜던시 위에다가 공간 만들어 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VM 레파지토리 들어가서 찾아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VM, 자, 검색 하나 합시다. 커먼스 IO요. 한번 했었죠? 커먼스 IO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커먼스 IO 요쯤에 있고요. 그래서 커먼스 IO 제일 많은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사용했지? 이거 사용했나 보다. 2.16.1 요거 2버전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까쯤에 저희가 작업했을 때 커먼스 파일 업로드 1 사용했잖아요. 커먼스 IO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지들만의 리그잖아.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커먼스 파일 업로드 할게요. 커먼스 파일 업로드, 여기다 뒤에다가 2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파일 업로드 하시고 뒤에 2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숫자 2. 자, 그럼 내려가시면 어디 쓸라나? 여기 있죠? 밑에 있죠? 커먼스 파일 업로드 2 자카르타. 그쵸? 네, 이렇게 제공해줘요. 그래서 커먼스 IO 2 자, 여기 요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 M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눌러주시면 되고요. 핫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지 못하실 거고요. 소스 잘 갖고 계세요. 언젠가 쓰겠죠. 안 쓰셔도 뭐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 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해드리면 여기 있고요. 자, 지금은 파일 업로드인데 커먼스 파일 업로드 2입니다. 커먼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2 라이브러리입니다. 당연히 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톰캣 10 때문에. 톰캣 1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바 X 서블릿이 없어. 뭘로 바뀌었어? 자카르타 서블렛으로 바뀌었어. 그럼 자카르타 서블렛으로 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얘예요. 그래서 커먼스 파일 업로드 2 자카르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내려가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 JSTL 올려줘야 되는데 오늘 찾아서 할게요. JSTL이고요. 자, 이번에는 JSTL-API 요거 오늘 설명도 좀 잘 적어드릴게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요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3.00을 제일 많이 사용하네요. 3.00 사용합시다. 뭐 어디다 쓰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저번에는 그냥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필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면은 이제 필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JSTL 톰캣 10에서 JSTL 사용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JSP 서블렛 JSP JSTL 여기 있고요. API잖아.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서블렛 JSP JSTL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글라스피쉬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글라스피쉬는 서버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이 3.1 많이 사용한 걸까? 예상합시다. 3.0.1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3개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블렛 API가 필요하겠죠. 자카르타 여기 있다. 자카르타 서블렛 API 요거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 API랑 맞아야 되니까 6버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카르타 서블렛 API 자카르타 이거 누르면 가겠죠. 그래서 6.0 버전 요겁니다. 높은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모듈 버전이 거의 6.0이니까 그래서 6.0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거는 11 버전이겠죠. 그래서 안 맞으니까 버전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르시고 이렇게 프로바이드는 지울게요. 저희는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연습은 나중에 할 거니까 프로바이드는 그냥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JUnit은 뭐 필요 없겠죠. 저희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누릅시다. 그 다음에 설명 적어드릴게요. 자, 얘는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 설명 적을게요. 톰캣 10에서 얘는 실질적으로 톰캣 10에서라기보다는 와스잖아요. 그러니까 톰캣이 해주는 애는 톰캣은 와스잖아요. 와스는 또 뭘 생각해줘야 돼요? 와스는 JPA죠. JSP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JSP에서 실질적으로 JS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걔가 서블렛이잖아요. 근데 그 서블렛을 익스텐드하는 애가 누구예요? 톰캣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HTTP 서블렛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톰캣, 와스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얘는 JSTL의 뭐냐면요. 얘는 API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어요. 있는 라이브러리. 아시겠죠? 얘는 기능 하나도 없고요.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인터페이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얘가 JSTL의 실제적인 구현체입니다. 얘가 구현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비어있죠. 뭐가요? 톰캣에 사용되는 서블렛이라고 하는 애가 비어있어요. 왜냐면 자바 X 거였으니까. 그냥 얘는 그래서 얘도 API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블렛의 API만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서블릿 컨테이너가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들만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얘가 실질적으로 동작이 되는 애인데 얘랑 원래 자바 X랑 연결이 돼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얘를 호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깔아놓고 얘가 이렇게 호출되도록 만들어줘. 이해가시죠? 원래 다 있는데 이름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링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3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희 파일 업로드도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웹XML 좀 들어갈게요. 저희 거 웹XML 좀 저장이래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웹XML에서 저희는 하나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아요. 같은 거니까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웰컴 파일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웰컴 파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일 upload.jsp 하나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이라고 해서 서블렛하고 서블렛 네임은 파일 컨트롤러 합시다. 서블렛 네임은 파일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 클래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om.min.edu.ctrl.file 컨트롤러 됐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 매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 똑같이. 그 다음에 서블렛 URL 패턴은 슬러시.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to 파일 손자로 다 쓸게요. 파일 업로드.to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러 만들어 줄게요. 자, 패스가 안 만들어 있어서 저는 패스 좀 만들고 올게요. 자, 됐고요. sr main 자바에서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고요. 붙여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다가 브라우저 누르신 다음에 요번에 http 서블렛 한번 해보세요. 자, 바뀌었죠? 됐죠? 자,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자카르타.서블렛 http 바뀌었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개발을 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자카르타다 라고 하시면 최근 파일이라고 무조건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있는 회사 서버가 토켓 몇이냐에 따라서 자바 X를 써야 될 때와 자카르타를 사용할 때 그 두 개만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다운로드 하시면 버전 충돌돼서 무조건 안 됩니다. 아예 라이브를 못 찾아요.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스타트도 안 돼요.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라이브러리예요. 똑같은 라이브러리인데 방금 전에 저희가 요거 자카르타 서블렛 API 6.0 올렸잖아요. 근데 누가 또 갖고 있어요? 톰캣도 갖고 있죠. 왜냐면 프로바이더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밑에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포되는 곳이 톰캣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톰캣이 갖고 있는 거니까. 톰캣 라이브러리 두 배로 갖고 있으니까 두 배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스가 올라가는 건 톰캣이잖아. 톰캣에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톰캣이 터지면 같이 박살나겠죠. 톰캣은 죽었는데 내 프로그램만 올라가서 진짜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에런 임플리먼트 메서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로그는 저희 안 올렸습니다. 저것만 보여드리려고 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DTO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뉴,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주시고, 패키지는 com.min.edu.vu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줄게요. 클래스는 똑같게 보드 DTO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고 파일 DTO 이렇게 하나 만들죠. 자, 됐고요. 롬복도 안 올렸습니다. 다 써주셔야 돼요. 자, private string 파람 1 DB 안 만들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string 그 다음에 파람 2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파람 3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ter setter 생성자 하지 말자. toString 하시고 그냥 getter setter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DB 있으면 그냥 DB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매핑 데이터를 갖고 올 거니까 이름을 저희가 파람 1, 파람 2, 파람 3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파일 DTO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파일 DTO도 하나 만들게요. 아, 이게 파일 DTO구나. 잘못했구나. 이거 보드 DTO예요. 보드 DTO로 가세요. 파람인데 파일은 파일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오리진 네임하고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 저기다가 private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오리진 오리진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그 다음에 store name 만들어 갔죠. 자, storage name. 아까 전에 stored name 썼더니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뭐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getter setter toString만 만들어주죠. toString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자, 이렇게 해서 2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만 작업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첫 페이지를 저희가 웹XML에서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서 파일 업로드 JSP로 만들었으니까 JSP 하나 만들어주죠. 오른쪽 버튼 New JSP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JSP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얘는 파일 업로드 화면입니다. 파일 업로드 화면이고요.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만 좀 달라진 거지 라이브러리 자체는 달라질 게 거의 없어요. 파일 업로드 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ENC 타입입니다. ENC 타입. ENC 타입은 멀티파트 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로 설정해야 된다. 분명히 M을 쳤는데 왜 M이 계속 쓰는 거야? 멀티파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폼. 자, 액션은 아까 전에 만들어놨었죠. 점 슬러시 5자로 적었습니다. 파일 업로드 점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서드는 당연히 포스트 방식이고요. 프로토콜 처리 방식과 맘의 타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ENC 타입이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멀티파트 슬러시 그 다음에 폼 하이픈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걸어주세요. except select charset utf-8. 가끔 하시다 보면 이 인코딩이 안 맞는데 얘를 전송하는 애만 UTF-8로 선언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요. 뭐 유럽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럽 인코딩 맞춰져 있을 거잖아. UTF-8이 아닌 경우에. 근데 요것만 UTF-8로 전송하고 싶어. 그럴 때는 저기 except select 셈 해주면 얘는 UTF-8로 인식해서 넘겨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파일을 이번에는 대부분 파일 업로드는 따로따로 돼 있어. 우리 아까쯤에 보시면은 멀티파트로 하시게 되면 파일명이 안 보이거나 넘어갈 때 되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네이버도 똑같이 돼 있는데요. 네이버도 이게 눌렀을 때 하나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풋을 2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인풋 파일 1 파일 1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BR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타일 2, 그 다음에 파람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복사하시고 파람
4개 변수로 합시다. 4개 변수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f 타입으로 서브밋 하나 만들면 되겠죠. 타입은 서브밋 됐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uploa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바뀔 건 없을 것 같고 파일만 선언해주면 되겠죠. input으로 타입은 파일이고요. 됐습니다. 이번엔 유효값이나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파일 1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파일 2로 합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input에 타입은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아까쯤에 작성한 파람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람 2, 파람 3 이렇게 해서 화면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했던 자바 때 못했던 리플렉션 패턴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리플렉션은 말 그대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체가 생성돼서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거울을 딱 보고 만들어줘라. 아마치가 만들어서 날 주는 거죠. 이게 리플렉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DTO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최근에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컨트롤러고요. 아 왜? 에? 이거 파일인데 왜 내가 왜 필터로 만들었냐?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파일인데 필터라고 적었어. 그럴 수 있지. 자, 뭐 이름 똑같은데 그냥 신경 쓰여서 했습니다. 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포스트로 먼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 좋습니다. 포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일 업로드도 또 길어요. 어차피 똑같이 긴 건 똑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그냥 찍어야 돼요. 네, 로그 안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 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run as run on server. 자, 그 다음에 톰캣 10에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첫 페이지 뜨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첫 페이지는 뭐 뜨시겠죠? 뭐 이게 어려울 리가 없으니까 그죠? 자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파일 1번 파일 경로 설정. 자 상대 경로입니다. 이번에 상대 경로 할 겁니다. 아까쯤에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링이고요. 패스입니다. 아까처럼 알죠? 컨텍스트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get sublet context get real pass 그 다음에 컴포테이션 슬러시 업로드 슬러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로 한번 찍을게요. 실수로 찍으고요. 파일 업로드 경로 설정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패스 되셨죠? 자 디렉토리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일 경로 유무 판단 및 경로 설정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일이어야 돼요. 파일 그 다음에 save 그 다음에 디렉토리 자 그 다음에 new 파일 그 다음에 패스 넣어주시면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if 만약에 save directory is exist 되셨죠? 아니라면 없다란 얘기고요. 만들어주면 되겠죠? save directory mkdirs 말씀드린 것처럼 dirs로 만드세요. 자 됐고요. 객체는 잘 보세요.
자, 똑같아요. 사용되는 기체로 다를 리가 없잖아. 디스크, 그 다음에 파일, 아이템 팩토리. 이건 똑같아요. 이건 달라질 수가 없죠. 여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커먼스 파일 업로드 2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뉴 안 해요, 이제는. 디스크, 그 다음에 파일, 아이템, 팩토리, 점, 빌더, 점, 그 다음에 점, 셋, 그 다음에 패스. 여기다가 패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패스 위에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 엔터, 점, 셋, 버퍼. 버퍼 사이즈가 새로 생겼어요. 1024 곱하기 8. 물론 거기다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바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카르타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서블렛 디스크 파일 업로드 이렇게 되셨죠? 자, 얘로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뉴,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든 아이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어차피 다 와스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디스크가 어떻게 처리될지 아이템 뜯어오는 애가 해주고 그걸 처리해주는 얘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쯤에도 얘를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약간 형태가 다르죠,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쓰셨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파일 사이즈 좀 볼게요. 자, 여기다 업로드였고요. 아까 똑같이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셋 파일 사이즈 맥스. 자, 됐고요. 여기다가 오메가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뜯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스크 파일 아이템이죠. 왜냐면 디스크 파일 아이템으로 갖고 오니까 팩토리에서 갖고 오니까. 그래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하지? 아이템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갖고 오면 되니까 업로드 점 그 다음에 파서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이게 바뀌었죠? 아까처럼 파서 리퀘스트가 아니고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다시 뜯었어야 되는데 리퀘스트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리퀘스트 갖고 왔으니까 이제 아이템 뜯어오면 되겠죠? 자, 이제 담을 그릇들 갖고 올게요. 여기에서 외부에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 생성이겠죠? 자, 그래서 보드 DTO 2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문으로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보드 DTO. 아까쯤에는 저희가 그거 사용했잖아요. 뭐였냐? if을 사용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원래는 그렇게 사용하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누가 그 if문, if else문을 쓰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리플렉션이에요. 그래서 보드 DTO에서 이번엔 리플렉션으로 객체 만드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의 객체를 따로따로 좀 담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담는 애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담는 애 해줘야 되니까 파일 DTO고요. 파일 DTO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스트. 자,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네릭은 써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제네릭 좀 써주시고요. 오브젝트로 남으면 조금 그래요. 물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자, 됐습니다. 아까 치면은 뭘로 돌렸어요? 이터레이터로 돌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향상된 포문으로 돌립니다. 왜냐면 이터레이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어렵고. 그래서 향상된 포문으로 돌리면 됩니다. 포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향상된 부분 밑에 네 문자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FI라고 단순히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게요. 요거는 변하지 않죠. 왜냐면 폼필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FI 점 하신 다음에 얘가 is 폼필드. 응? 아, 얘가 아니죠. 미안해요. 얘가 아니라 아까쯤에 제가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폼필드 아이템이 어디 있죠? 아, 여기구나.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는데 멍청한 짓을 했네요. 아이템이 디스크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아이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냥 파일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F5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is 그 다음에 폼필드냐?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글이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담는 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글, 폼필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스트링,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죠. 필드 네임, 필드 네임으로 합시다. FIELD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 점, 그 다음에 갭 한 다음에 필드 네임 하시면 필드 네임 하나 갖고 올 거고, 스트링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필드 밸류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넣어하시고 FI 점 갭 필드 밸류, 필드 밸류가 아니죠. 갭 뭐였냐? 겟 스트링으로 갖고 올 거니까 바뀌었고, 그 다음 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UTF-8을 넣었는데 아까 처음에 인코딩 잡아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생겼거든요. 뭐였더라? 스탠다드였나? 스탠다드 차셈 한 다음에 여기에서 UTF-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여기. 예전에는 그냥 한글로 UTF-8을 넣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틀린단 말이야. UTF-8을 쓰거나 언더바를 쓰거나 막 얘가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그 이동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치면 안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거 합시다. 폼필드에서 값을 불렀는데 값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치면은 다 넣었다는 가정하에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어차피 할 거라서 그냥 한 건데, 원래는 폼필드가 비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넘어오는 데이터가 우리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뭐냐면 폼필드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바디가 넘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봅시다. if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 네임이 필드 밸류죠. 필드 밸류가 그 다음에 is empty 우리 배웠죠? 요게 다 체크해주잖아. 자, 그 다음에 not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ys 하셔서 필드 네임하고 씹어줄게요. sys5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드 네임하고 컨캐트네이션으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필드 밸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라면 sys5로 비어있다고 메시지 찍어줄게요. 필드 네임 해주시고 컨캐트네이션 is emp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이 더 명확하죠, 사실은. 스위치 케이스문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디폴트 이런 거 뭐 왜 안 바뀌냐? 하여튼 뭐 그냥 사용하세요. 일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밸류 하시고 일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브레이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은 3개니까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폴트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위치 케이스문이고 sys 하신 다음에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필드 네임을 하나 찍어주셔서 비교할 값들은 파람 1, 2, 3으로 만들었습니다. 투퍼테이션 하시고 파람 1 복사하시고 파람 2 파람 3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학생 JSP에서 파라라고 그랬어? 파람. 오케이, 고마워요. 스위치 케이스문에 점 set 파람 2번 그 다음에 필드 밸류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if보다 훨씬 더 심플해졌죠. 그 다음에 set 하시고 파람 3번에 필드 밸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위치 그 다음에 를 통한 DTO 생성 객체 생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캐트네이션으로 스위치 DTO 출력해 줍시다. 이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급지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거는 파람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죠? 파람이 만약 10개야 그러면 10개 다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리플렉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위치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한 DTO 생성이고요. 자, 이번에는 리플렉션입니다. 패턴 이름이에요. 리플렉션 패턴을 통한 각 생성입니다. 객체 생성이죠. 자, 갑니다. 필드고요. 리플렉션이요. 그 다음에 필드 보드 DTO 점 클래스 점 get declaration 필드 그 다음에 필드 네임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얘가 필드 네임을 자동으로 찾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컨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필드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 필드가 멤버 필드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얘가 처리를 해주죠. 자, 당연히 트라이 캐치 해주셔야 되고요. 익셉션 처리해 주십시다. 자, 눌러주시고 트라이 캐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알아서 얘가 세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필드 점.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accessible. 됐죠? 그 다음에 true. 이거 뭐냐면요. 그 유사 글자가 아니라 정확한 글자. 정확한 글자만 체크하겠다고. 왜냐면 유사 글자 이거 있잖아. 소글자 네임, 대글자 네임 이것도 다 매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한 애만 해주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신 다음에 필드 셋 이제 리플렉션으로 불러줍니다. 필드 점한 다음에 셋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어디다 담을 거냐면 여기다 담겠죠. 리플렉션 DTO에 담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드 밸류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하신 다음에 트라이 캐치 하나 더 걸까요? 멀티 캐치로. 여기다가 아니야. 그냥 익셉션으로 갑시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플렉션. 리플렉션을 통한 DTO 객체 생성, 그 다음에 리플렉션 DTO 됐습니다. 여기 else문 작성할 겁니다. 여기다가 else문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요. 그 전에 저기 파람들 잘 넘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파일은 저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이렇게 합시다.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러가 떴네? 잠깐만요. 클래스가 77번.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네요. 플래시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파란 바꿨잖아요. 그래서 성현님이 얘기해 주셔서 안 바꿔서 안녕하 업로드 안녕하 들어왔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S문으로 이제 데이터 파일 좀 갖고 올까요? S 이번에는 else if 안 사용할게요.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시스오로 파일을 갖고 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fi 있죠. 그 다음에 get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et field name이겠죠. field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origin name하고 저희 stored name만 만들기로 했으니까 origin,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fi get name 해주시면 파일명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if 여기도 처리해줘야 되겠죠. 오리진이 낳는 널이거나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and 그 다음에 not origin 비어있거나 origin is empty 이렇게 비어있거나 그러니까 값이 아예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가 없거나 값이 없거나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실수하신 다음에
파일의 원본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확장자만 갖고 올게요. 스트링 ex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리진의 점 서브 스트링 됐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의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 갖고 오면 되겠죠. 오리진의 점 라스트 인덱스 오브,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스타트 인덱스는 포함하니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확장자 네, 확장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새로운 파일명. 네, 그래서 저희는 UUID는 꼬일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유니크 유니버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애라서, 그래서 UUID 그 다음에 UUID는 UUID 점 랜덤 하시면은 숫자를 랜덤으로 해서 하나 갖고 오고요. 스트링 메인은 UUID 플러스 EXIT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 하이픈 안 없앴습니다. 요게 윈도우 시리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글자인가 6글자가 되어 있고 하이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줄인가 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 경로 및 파일 이름으로 파일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파일 객체를 생성 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죠. 는 new 파일, 그 다음에 save 디렉토리, 그 다음에 컴마 네임. 이번에는 상대 경로입니다. 그러면 저기 위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아까쯤에 저장할 때는 조금 복잡했죠. 왜냐면 IO를 읽지 않고 그냥 써서 뭐가 뭐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쯤에는 세이브를 할 때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각 모아서 오픈 스트림, 아웃 스트림 해가지고 막 닫아주고 열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통적인 방식이긴 해요. 그죠? 인풋 스트림을 읽어서 아웃 스트림으로 뱉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저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복잡하고 싫은 거지.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냈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끄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일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패스인데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애매하잖아. 그죠? 잠깐만요. 패스가 왜 없지? 잠시만요. 패스 java.io의 파일에 이거다. 요거요.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업로드 패스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스 .get 그 다음에 URL은 위에 있었던 패스의 컨캐트네이션 슬러시에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고요. 됐죠? 패스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상대 경로 요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야야야야야 이렇게 해야겠죠. 됐고요. 자 그러면 업로드 파일과 업로드 패스를 만들어 줬으니까 되게 간단해요. fi.write 여기다가 업로드 패스에 써줘. 됐죠. 시소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성공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캐트네이션으로 업로드 그 다음에 파일 get absolute pass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 DTO에다가 이름만 담아주면 되겠죠. new 파일은 new 파일 DTO 해주시고 생성자 안 만들었네. new 파일 한 다음에 .set 오리진 네임에 오리진 네임 담아주시고 new 파일에 .set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임에 네임 그냥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 됐죠? 이게 끝입니다. 되게 간단해졌죠? 그냥 갖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얘가 다 해줍니다. 화이트가 다 해줍니다.
inputs your wow 패턴 wow 스타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처리를 마무리 해봤고요. 좋아요. 줄 좀 잠깐 맞춥시다. 좋아요. 포맷으로 맞출 걸 그랬네요. 포맷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됐죠? 오케이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 이동해야 되군요. 화면 이동합시다. 여기죠? 여기겠죠? 자 여기가 어딨냐? 얘가 두 포스트니까 여기네요. 요게 두 포스트고 그 다음에 요게 클래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 만들어주면 되겠죠? 시소 물결 표시 좀 해주시고 저장된 전달 내용 하나 해주시고 똑같이 복사하시고 파일 내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프린트 F로 찍을게요. 그 다음에 모듈러스 S에 Escape M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Reflection DTO 네, 이거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 리스트죠. 파일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애드를 안 했네요. 여기다 애드를 안 했네. 애드를 안 했네. 애드 파일 리스트 점 애드 해주시고 UD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됐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좋아요. 그 다음에 보내줄게요. DB 없어요. 리퀘스트 점 set attribute 파일 다운로드만 할 거니까 그냥 파일스만 보내죠. 뭐 파일만 보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리스트만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quest 점 get request dispatcher forward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점 슬러시 파일 다솜자로 적을게요. 다운로드.jsp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가서 리스트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키보드 소리가 안 된다는 건 다 쳤다는 얘기겠지? 자, 저희 여기 내려가셔서 요거 이름 만들어 줄게요. 파일 다운로드 JSP 요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 APP의 오른쪽 버튼 New JSP 자, 붙여놓으시고 자, 됐고요. 여기는 파일 다운로드입니다. 자, 필드셋으로 파일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겠죠? 필드셋 그 다음에 레전드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 목록이고요. 아까 쯤에는 그냥 DB 그거 해드리면 DB 갖다 붙일 것 같아서 그냥 해드린 거고요. JSTL 올릴게요. JSTL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태그리브, 프리픽스, URI 코어만 있으면 되겠죠? 코어 C 자, 그 다음에 C 때 된 포이치로 쭉 출력해 봅시다. 바는 파일 네임 소문자로 적을게요.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즈 달러 가로 파일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노란 줄이 왜 갈까? 일단 둡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점 그 다음에 오리진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앵커 태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앵커 태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파일 달러 가로 스토어드 네임 찍을게요. 파일 그 다음에 네임 점 스토리지 스토rg 그 다음에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href로 아까쯤에 있었던 점 슬러시 다 손자입니다. 파일 그 다음에 업로드 점 투 그 다음에 물음표 파일 네임는 달러 가로 파일 네임 점 스토리지 스토rg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돌려보시고 안되면 또 고치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run 그 다음에 run configuration, 자, 그 다음에 통계 10 누르시고요. 10.1 그 다음에 arguments, 이번에 deploy 폴더 갖고 올게요. 요만큼. 복사 내 컴퓨터에서 붙여넣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하나만 들어가 주십시오. 됐죠? 업로드 이거요. 상대 경로. 자, 됐고요. 이제 이거 꺼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할게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상대 경로로 만들었으니까, 배포되는 곳에 만들었으니까 소스에다 만들지 않았죠. 자, 화면에서 뒤로 가셨다가 리플래시 해주시고 파일 선택해 줄게요. 하나는 UI, 하나는 UI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녕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자, 됐고요. 리스트 뿌려졌죠? 자, 상대 경로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업로드 들어가시면 이미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죠. 자, get을 누르면, get이래. 저걸 누르면 이제 get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거니까 들어가셔서 저희 파일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to get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파일 다운로드 만들 겁니다. 시소 파일 다운로드 get입니다. 아까쯤에 경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해결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다운로드할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받아. 자, 화면 보시면 요 글자예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밑에 이렇게 파일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 됐죠? 저거 나오시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내려가셔서, 자, 잘 보세요. 아까쯤에 경로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윈도우랑 리눅스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요, 여기는 실제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얘기하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얘가 상대 경로가 될 거예요. 상대 경로의 위치 있죠? 잘 보세요. 스트링 파일 패스, 여기는 아이오 똑같아요. 제가 아까쯤에 갖다 붙여도 되는데 뭐 쳐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서 파일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get sublet context get real pass.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시 업로드 슬러시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concatenation 하는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갖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파일 점 separate 이렇게요. 플러스 파일 뭐라고 했냐? 안 받았군요. 받아야 되는데 스트링 파일 네임을 안 했네. 파일 네임 request 점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파일 네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파일 네임 초문자 맞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네임 스트링 세미콜론.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에서는 역슬러시 2개를 써야 되고 리눅스에서는 1개를 써야 되잖아요. 슬러시. 근데 저거를
파일 세퍼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에 맞춰서 자동으로 구분자를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는 쟤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에 있는 파일을 파일로 만들면 되죠. 이제 경로에 있는 파일을 파일 개체로 변환하면 되죠. 됐고요. 그래서 파일. 자, 그 다음에 뭘로 할까?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ew 파일. 그 다음에 파일 패스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DTO를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IO를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 input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FIS, 그 다음에 new 파일 input 스트림, 그 다음에 다운로드 파일 읽어주시면 파일 덱트가 0101로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붙여서 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파일 다운로드 할 때요.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설정이요.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설정이고요. 브라우저가 데이터로 헤더 정보를 읽어서 데이터로 헤더 정보로 인식하여 다운로드 기능이 되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코딩부터 인코딩이래. 리스판스부터 잡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리스판스.set 컨텐트 타입.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옵텍트 스트림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옵텍트 텍트 그 다음에 스트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0101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점,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할게요. set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 네, 컨텐트 랭스. 그래서 헤더에다가 저 파일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아이예요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조금 더 인식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 점 랭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롱인가? 인트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저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라고 해서 컨텐트 디스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set header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컨텐트 하이픈 디스포지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quotation 하시고 붙여주세요. attach attachment 그 다음에 파일 네임 그 다음에 네임은 해주시고 concatenation 하시고 new string 아까처럼 이거 한꺼번에 쓴 거고요. 그래서 파일 네임 점 get byte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셋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 차셋 점 utf8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utf-8 없냐? 있구나. 언더바군요. utf8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글이니까 얘는 뭐였더라? ISO 8859인가? 그거 8859로 써줘야 되는데 컴마 토커테이션 일단 써볼게요. ISO 그 다음에 ISO 8859 언더바 1인가?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8859 이름 맞는데. 자, 됐습니다. 이제 출력 스팀으로 뱉어주면 되겠죠? 이거 오타 없지. 어태치먼트 파일 네임 디스 포지션 맞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출력 스트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뱉어내면 되죠. 이제는 뭐 폼 돌리고 끝내면 됩니다.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블렛이죠. 그러니까 리스판스점 cat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그러면은 리스판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뱉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바이트에 버퍼 그 다음에 new 바이트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4096 3메가요? 4메가요?
아니 뭐야? 이렇게요. 됐죠? 말씀드렸죠? 버퍼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환경에 따라 달라요. 네, 낮은 환경에서 버퍼를 사용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근데 저희는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퍼를 사용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게만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바이트 리드라고 이름 하나 줄까요? 바이트 리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을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while, 왜냐면 0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컨디션 루프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바이트 리드 하신 다음에 는 fis 여기 있죠? fis 점 하신 다음에 리드에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나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 다음에 out에 써주면 되니까 out.write 해주시면 되고, 버퍼에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그 다음에 바이트 리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원 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fis.close 플러시 하셔도 되고요. out.close 거꾸로 해야 되겠죠? 네, out, in, out, in, out이니까 out, in이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운로드도 완료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올라가셔서 마무리해 볼게요. 화면에서 누르세요. 그럼 떨어졌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